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유명기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식과 질문 시간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2의 규정에 따라 답변 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선택하였기에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에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금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 2, 3, 5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금천구 의회 유명기 의원입니다. 제8대 금천구 의원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금천 구민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을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는 유명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의 구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성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화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방역 활동 및 백신 접종 관계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날 첫 번째로 구정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8건의 구정 질문 중 1번부터 3번까지는 유성원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4번부터 8번까지는 담당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종합병원 진행 상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금천구의 3+1
구민들의 간절한 여망이고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종합병원 문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바라는 사업입니다. 금천구는 그동안 상급 종합병원의 부재로 환자 1,000명당 의사수와 병상수가 전국 평균과 서울시 평균 수준 이하이고 또한 지역 응급의료센터 부재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내 상급 종합병원 유치는 24만 구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구에서는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과 유치 홍보 활동을 하였고 2014년 1월 구민 염원이 남긴 서명운동으로 대한전선 이전 부지에 도시계획상 의료시설 용도 지정으로 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유치는 지역 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부수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종합병원 유치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진행 상황의 건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관련 오랜 시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이 답답한 심정에 청와대나 국방부에서 삭발 투쟁을 하고 싶은 심정이나 투쟁만이 능사아니니 순리대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공군부대 이전 구민 설문조사 및 동별 주민자치 의견 수렴 등 공군부대 구민위원회 2차 회의 등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공군부대 이전 관련 추진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진행 상황의 건입니다. 2019년 9월 9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추진 계획 등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진행 상황의 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균형발전이니 서울특별시의 지역균형발전이니 많은 얘기들 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의 관문도시로서 안양과 광명에 인접해 있는 서울의 관문도시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금천구청 역사가 서울특별시 복합청사다운 청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시골만도 못한 이런 금천구청 역사가 참으로 한심하고 아쉽습니다. 금천구청 역사는 1908년 4월 1일 시흥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2008년 12월 29일 금천구청역으로 역명이 변경되었고 현 역사는 1981년 준공되어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금천구의 요충 지역입니다. 인근 복합정사인 구로구청역, 영등포역, 수원역 등은 자치구 이미지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는 석수역, 금천구청역, 독산역, 가산 디지털 여기 있습니다만 그중에 금천구청역 청사가 가장 노후되었습니다. 금천구청 역사의 시흥보도 6교는 1984년 준공된 걸로 알는데 너무 노후되어 언제 붕괴될지 몰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는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거에 금천구청역 역사 문제를 언급하면 그때마다 고명산업 연탄공장을 핑계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고명산업 연탄공장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금천구청 역사가 하루빨리 새롭게 탄생되기를 바라면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마을버스 구민불편 민원사항 해결 방안입니다. 저 유명기 의원은 마을버스 주민불편 민원의 건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며 국민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몇 가지 국민들의 마을버스 관련 불편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천 01번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노선 중에 몇 번째 안 가는 황금 노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배차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흥이동 벽산 아파트에서 독산역까지 운행하는 금천 01번의 배차 시간이 과거보다는 많이 느려지고 혹시나 국민들 몰래 차량을 줄이거나 이러한 꼼수가 있었는지 본 의원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출근길, 퇴근길 줄 서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천 01-1번 5월 3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볼모로 이런 휴업을 하는 작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하루빨리 휴업을 풀고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영업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번은 벽산 아파트에서 독산역까지 독산역에서 출퇴근 시 7호선과 연결되는 가산 디지털 단지로 연결하는 환승 코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7호선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독산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환승을 해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불편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금천 02번은 17분에서 25분 간격으로 벽산 3단지에서 안천 중학교까지 운행되는 노선입니다만 이것 또한 차량 운행 간격이 너무 길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있는 단계입니다. 차량을 증차해서 주민들의 출퇴근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07번은 이 또한 차량 5대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차량을 배차하여 많은 출퇴근 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천 08번 역시 이것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기슭도로 등 언덕길이 많아 오르막 내리막에 가속 페달, 브레이크 소리 등
차량 소음이 많아서 이 또한 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마을버스 구민 불편 민원 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 횡단보도 인도 경계석 턱 낮춤 추진 계획입니다.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 경계석 턱 낮춤 추진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통행 인구가 많은 구역 등에 집중 시행하여 안전한 보행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동절기, 빙판길, 장마철 등에는 보행약자들의 보행 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우리 구 관내 문제가 있는 횡단보도 경계석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시어 경계석 턱 낮춤 시공으로 우리 구 보행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시흥 이동 벽산 아파트 언덕길 동절기 제설 대책 및 안전 문제입니다. 이곳은 급경사로 평소에도 사고 위험 지역입니다. 그간 여러 건의 사고로 사망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절기 폭설 시에는 더더욱 위험 지역입니다. 동절기 대책으로 이곳에 중앙염소 살포 장치를 설치했는데 작년 폭설이 내렸을 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많은 주민들이 힘들어했고 교통체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염소 살포 장치가 노후돼서 문제가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폭설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염화칼슘 등 제설 대책 및 안전 문제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사고 사례를 보면 난방선인가요? 이런 비용이 좀 다소 높지만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4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매스컴을 통하여 시흥 3동, 4동, 5동 3개소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5월 8일 시흥 3동 선도사업 후보지를 국토교통부 LH 관계자가 현장 방문하여 구민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지난 6월 7일과 8일, 11일 3일간에 걸쳐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때 많은 주민들이 불만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준비 부족으로 알맹이 없는 주민 설명회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의 열망과 간절함이 묻어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바쁘고 힘드신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주민 설명을 해야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차제라도 많은 주민들을 불러서 이런 주민 설명회가 있을 시에는 충분한 자료 준비나 여러 가지 법령 검토나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주민 설명회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집행부의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 유명기 의원은 금천 구민의 애로사항을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구정 살피미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구촌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강수정입니다. 1년 6개월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구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과 정책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주민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노력하여 코로나 종식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기대하며 2021년 첫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청렴도와 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의 발생 현황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줄곧 2등급을 유지하던 금천구의 종합 청렴도는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우리 구에서 공사,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는 4등급으로 금품 경험률과 향응 경험률의 점수가 하락했으며 금품과 향응의 경험 빈도와 규모도 나쁜 지수를 보였습니다. 또한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 처분, 이른바 갑질 관행에 있어서도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총 응답자인 286명 중 1명의 응답이 청렴도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 1명의 민원인의 응답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받았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사관리 및 감독 부분,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받았다는 항목, 적극 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반성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청렴도는 2019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하였다고는 하나 예산의 위법, 부당 집행 경험률이 기관 내 상대적 순위에서 최하위이며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가 주어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항목은 19년 대비 더 나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에 의한 평가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은 어느 조직에나 일정 정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 이를 개인의 불만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 봅니다. 조직 내 특정 인사에게 줄을 댔더니 인사 고과가 바뀌었다는 풍문이 도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책임감 있는 조직이라면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찾고 제도와 감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서에서 시행 중인 칭찬 릴레이나 청렴 시책 포상을 통해 내부 청렴도가 개선될까요? 개선을 위한 노력은 칭찬할 만하나 단기간의 효과만을 노린 근시안적인 방안이라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 부패 방지 시책 결과에서 제시한 우수 사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부패 개연성이 있는 현장에 감찰반이 방문해 집중 점검하는 청렴 기동 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공공기관 통합 채용 내실화를 통한 채용 비리 차단, 예산 계약 등 정보 공개 확대 등 불공정 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일상 감사 대상 분야에 채용을 추가하고 채용의 전 과정을 참관하는 고용 감찰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서초구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공사 감리 감독을 집중 관리하는 고강도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단순히 설문조사에 좋은 응답을 받아 청렴도의 평가 등급만을 올리려는 시책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조직 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금천 베이스볼 파크와 양준혁 재단과의 MOU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 30일 가산동 빗물 펌프장에 조성된 금천 베이스볼 파크 개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야구장의 개장 소식은 제대로 된 야구장 없이 10여 년간 타 지역을 전전하던 금천구 리틀 야구단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 공간이 부족했던 금천구 주민들 모두에게 희소식이었습니다. 불행히도 마땅히 서로 축하하고 격려해야 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소통과 세심한 배려 부족으로 아쉬움이 많았던 행사였습니다. 먼저 이 야구장의 개장 소식에 가장 기뻐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금천 베이스볼 파크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금천 주민들을 위한 장소이지만 이 야구장이 만들어지기까지 힘을 모으고 애를 쓴 것은 바로 금천구 리틀 야구단이었습니다. 2010년 창단한 금천구 리틀 야구단은 매년 야구 특기생으로 7명가량의 선수를 배출하여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고 있고 취미로 스포츠를 하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100여 명의 유소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3위, 전국 리틀 야구대회 우승, 19년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우승에 이르기까지 야구라는 운동을 하기에 척박한 환경에서 이루어낸 이들의 성과는 어른들과 관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금천 베이스볼 파크의 개장을 가장 기대하고 바랬던 사람들은 바로 리틀 야구단의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행사에 그들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의 스케줄과 구청의 편의에 맞춰 행사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고 시구와 시타 행사도 오로지 구청장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구민 중심의 행정, 소통과 배려는 말로만 할 뿐 실천이 없는 약속인 것입니까? 이날 개장식에는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 씨도 함께했습니다. 작년 7월 금천구는 이전까지 금천구와 특별한 연이 없었던 양준혁 재단과 업무 제약 협약서, 즉 MOU를 체결합니다. 담당 부서에 몇 차례 질의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얻는 이득이 있어야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 MOU를 체결하여 금천구가 얻게 되는 이득은 무엇이고 양준혁 재단이 얻게 되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단체를 지원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브랜드 가치에만 의존해 굳이 양준혁 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맺은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협약서를 보면 제4조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재능 기부를 목적으로 한 재단과 공적인 일을 하는 구청 사이의 업무 협약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기후환경 분야 정상회의인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 회복의 길을 함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두가 당면한 과제이며 기후위기는 넥스트 팬데믹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거리가 있고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환경 문제에 대해 중앙에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주민들 개개인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환경 관련 조례들을 제정하여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 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금천구의 환경과 예산은 본 예산 중 0.3%에 머물러 있어 예산 편성과 사업에 있어 적극성이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보다는 중앙에서 보다 큰 정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타 지자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서는 민관 환경 거버넌스를 통해 각 환경 분야 전문가, 지역 주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항상 불편함을 제기하시는 쓰레기 문제도 환경 문제와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큰 틀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 주민들의 활동을 통해 쓰레기 감량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천구 청산의 에코센터의 시설물 관리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08년 금천구 종합청사가 준공된 이래 친환경적인 건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천 에코센터는 3억 7천만 원의 2013년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 곳곳에 설치된 에코센터의 시설물들이 노후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천 에코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강남구는 6월 4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착안하여 구청 1층에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요즘 2030 세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알맹상점이 스텐빨대와 대나무 칫솔, 천연 수세미, 비누 등 무포장 제품을 판매하고 몇몇 친환경 제품 판매 업체들도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구청사 1층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 센터나 환경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주민자치의 주민총회 기간에 몇몇 동에서 이루어진 환경 캠페인도 주목할 만하다 봅니다.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 교육과 친환경적인 정책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만큼 이를 추진하고 확대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2017년 설립된 문화재단은 21년 현재 4개 팀의 정규직 68명, 비정규직 25명의 100여 명의 인력들이 일하는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재단의 4개 팀 중 3개 팀은 현재 청사 앞 M타워에 있는 재단 사무실을 쓰고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예술진흥팀은 금날의 아트홀에 공연을 위한 스태프 대기 장소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M타워에 있는 문화재단의 사무 환경은 고시원망보다 작은 사무실이 몇 개 있고 거리 두기는커녕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한 평도 안 될 정도로 밀집도가 높습니다. 창의적인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공간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무 환경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마땅한 회의실도 없어 방문 고객 미팅 시에는 외부 카페를 이용하고 있으며 외부 기관 및 단체와의 미팅 또한 외부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날의 아트홀에 위치하고 있는 예술진흥팀도 비슷한 상황이며 아트홀 지하 1층은 전체 공조시설이 연결되어 있어 평생학습관이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의 냉난방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의 인력들이 이직률이 높은 것도 이러한 근무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에 2022년 시흥 5동에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단 사무실을 이전을 계획했으나 설계 도면을 보면 재단 사무실과 문화예술인 커뮤니티가 같이 자리하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문화예술인 커뮤니티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문화재단은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타구의 문화재단의 사무실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 건물에 자리하거나 공연장이나 도서관 내 위치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시흥 5동 신청사가 완공되면 구 시흥 5동 청사를 문화재단 사무실과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소규모 공연이나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실 건물로 신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흥 5동은 시흥 행궁, 800년 된 은행나무터 등 문화와 역사, 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새로운 시흥 5동 청사의 시흥 행궁 전시관과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인 커뮤니티와 함께 시흥 5동 구청사 위치에 문화재단 사무실과 연습실이 존재한다면 서로 간의 접근성과 지역적인 조건, 재원들을 활용하여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며 인사동 거리처럼 시흥 5동이 새로운 문화예술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올해 통계청의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10%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늘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하고 있어 2017년 이후 약 4년 만에 최장 기간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과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으나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와 구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고는 있으나 한시적이고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된 일자리가 아니기에 투여되는 예산 대비 효과는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되는 취업장려금이나 관에서의 단기적인 일자리 채용만으로는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 봅니다. 무엇보다도 금천구는 국가산업단지인 지비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청년 취업 인턴 사업을 통해 관내 청년이 유망 중소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하여 직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 74%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양천구도 청년 인턴 운영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지벨리와 연계하여 금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금천구는 2019년부터 청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나 사업이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총 목표 기금액을 달성한 후 집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예산은 집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집행 시기도 중요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로 취업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기 어려운 청춘들에게 단순히 취업 장려금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기금이 향후 청년 창업을 위해 쓰일 계획이라고는 하나 관내에 있는 현재 청년기업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이미 창업을 해서 운영 중인 초기 기업에게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창업 초기에 집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창업을 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세심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과 판로 개척과 같은 실제적인 맞춤형 지원책 마련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 답변 바랍니다.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경우, 학대를 당한 경우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대상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의 체제 안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일컬어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한 해 4,000명가량의 보호아동이 생기고 있고 매년 2,500명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자립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연령이 평균적으로 점차 늦어지고 자립을 위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에 반해 자립 기반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18세의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자립 정착금 500만 원을 쥐어주고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험난한 현실과 마주하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3년간 매월 30만 원씩 자립 지원 수당이 지원된다고는 하나 이들 대부분 시설 퇴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퇴소 1년차 보호 종료 아동 중 45%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자립생활을 해야 하기에 이 아이들은 진학보다는 생계 유지를 위해 취업을 선택해야 하고 대부분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기에 대학 졸업자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심리 정서적인 부담입니다. 18세의 나이에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힘들다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에 비해 보호 종료 아동들은 자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립지원 전담 요원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전국에 306명 뿐이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상황 이외에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1억의 구 자체 지원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리풀 디딤돌 자립지원단을 운영하여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멘토링 및 자립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금과 약간의 후원금, 나라에서 주는 몇 가지 혜택으로 냉정하고 편견 많은 세상으로 나오는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부담을 덜어줄 만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900명이었습니다. 같은 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이 수의 약 14배에 달하는 12,592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중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43%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올해 3월에서 4월 성인 2,11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2021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평균 점수는 5.7로 2018년 실시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인 2.3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더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과 30.5%로 60대의 14.4%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 점수와 우울 위험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 점수는 20대 여성이 가장 높았고 우울 위험군은 30대 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활동의 제약이 많아지고 취업난과 빈부격차의 심화 등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자립하려는 20대, 30대 젊은 층에게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이겨내라는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세 이하의 아동의 우울지수와 청소년의 자살률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다문화 가정이나 위기 가정의 아이들과 같은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담과 관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금천구에서도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 구의 자살률은 31.8%로 서울시 25개 구 중 최하위인 25위에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6.9%보다도 큰 수치이며 전년도 2018년의 수치보다도 55.3%가 상승했습니다. 예산의 부족 때문인지 정책의 실패 때문인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뼈아픈 결과입니다. 자살률이 높은 도시가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살 시도자인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젊은 층의 자살에 대한 예방과 관리, 젊은 여성들의 우울증과 자살 방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촘촘한 관리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층과 더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덜어내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 지원 체계 구축과 지원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 질의를 통해 행정의 잘못만을 지적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했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부장님, 이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이제 알려드렸어. 네. 안 그래도 내가 드렸어. 그거 알려달라고.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속개됩니다.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속개됩니다.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 답변 후 보충 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 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 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일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명기 의원님께서 3건, 강수영 의원님 2건으로 총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의료환경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구 대한전선부지에 추진 중인 대형 종합병원 건립 사업은 우리 구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4년 1월 주민 25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전선 부지 내 종합의료시설 결정 요청을 위한 주민청원을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15년 2월 대한전선 부지는 종합병원 지정 용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구는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병원 관계자 및 다양한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7년 6월 26일 주식회사 부영에서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시행에 걸림돌이 되었던 산업부지 비율을 종합병원 건립 시 당초 50%에서 40%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시행된 2019년 5월 16일 이후 사전에 준비되었던 세부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2020년 9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대한전선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안을 수정 가결되었고 2020년 11월 세부 개발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지하 안전 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소규모 재영향평가를 차례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8월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한편 소관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건축 허가 후 9월 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대형 종합병원 건립에 따른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기대효과 분석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제안된 다양한 주민의 요구와 내용은 우수 대형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우정의료재단, 서울시는 물론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대형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군부대 이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은 2005년 공군부대 이전 요청을 시작으로 2010년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시명 부대로 개발하기 위한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으나 LH공사의 사업구조 개선 발표에 따라 해당 구역이
해제되면서 이전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 금천구가 각각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 방향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이 달라 사업이 지연되었고 2017년 1월 군관 공동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공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 서울시와 SH가 참여한 공군부대 부지 개발 기본 구상 및 사업 실행 전략 수립 용역의 추진이었습니다. 용역 진행과 동시에 공군부대 실무협의체를 병행 추진, 2018년 11월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 후보지 계획안을 기반으로 2019년 2월 용역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실무회의에서 도령 국방부는 이전 부지 부적합을 제기하였고 2019년 6월 실무회의에서 검토 결과 적합한 이전 부지가 없어 국방부 주도의 군부대 이전 사업은 불가하고 현 위치에 도시명 부대를 제한하는 등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9월 국방부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특별회계 방식의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이 불가하며 지자체 주도의 기부대항해 사업 추진을 통보하였고 우리 군은 군부대 이전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이전 부지를 적극 검토함은 물론 2020년 4월 공군부대 이전 사업 방식 변경, 사업 시행자 등 내부 검토를 마치고 2020년 6월 16일 국방부에 공군부대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방부 실무회의를 통해 이전 후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협의하고 2020년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내 3개시 4개 후보지에 대한 이전 지자체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모두 이전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였고 국방부는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이전 후보지를 마련하거나 도시명 부대 등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현 부대가 이전해도 작전 수행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검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전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완전 이전을 위한 이전 후보지 검토는 사업 장기화로 연결되기에 국방부가 주장하는 도시명 부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이전 후보지를 타 지자체가 아닌 현 부대 내에 존치하여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구의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1년 1월 구의회 설명회, 2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소규모로 진행한 2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3월 온오프라인에서 공군부대 구민위원회 모집, 4, 5월 구민전체 대상 구민설문조사 시행 및 구민위원회 회의를 2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구민설문조사는 직접 전화 면접 방식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 추진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완전 이전 31.2%, 일부 조치 68.8%였으며 온라인 설문 결과는 완전 이전 36.1%, 일부 조치 63.9%로 두 설문 방식 모두 일부 부대가 남더라도 빠른 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또한 구민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총 44명의 구민위원 중 40명이 참석해 2명이 기권하고 총 38명이 공군부대 개발을 위한 이전 부지에 대해 의결한 결과 완전 이전대 일부 전치가 12대 26으로 일부 전치 후 개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구민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구의회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군부대 이전 사업은 도심형 부대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이전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야만 행정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가 의견을 반영한 이전 협의 요청서 작성 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방부 등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통해 도심형 부대의 규모와 위치 등에 대한 실무 협상을 추진할 것이며 군인력 등을 반영한 실제 필요 면적이 조정되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공군부대의 이전 및 개발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안산선 복선 전철 민간투자 사업 전체 공정률은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2.97%입니다. 공구별로 간략하게 공정 상황을 설명드리면 109 안산시 구간은 수직구 굴착을 완료하여 횡경 굴착을 진행 중이며 209 시흥시 구간은 수직구 굴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9인 우리구 구간은 신독산역 서축, 시흥사거리역 서축 지상역사 대상지 건축물을 철거 중이며 지하 구간 구분 지상권 보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9 영등포 구간은 지정물 이전 및 수직구 굴착 공사를 착공 중에 있으며 509 광명시 구간은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사 구간의 특이점을 설명드리면 롯데건설에서 추진 중인 3-109의 작업구 6번 지점이 시흥 3동 시흥 6톤 세트 앞 보도상에 위치하게 되어 사업지 진출입 불편과 공사장 가림막으로 인한 영업 지정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되어 작업구 위치를 시흥대로 중앙으로 이전하여 시흥유통센터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 측과 적극 협력하여 진행토록 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민기 의원님이 구정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강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청렴도와 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하에 매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80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구 종합청렴도는 4등급, 내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였으나 외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전년 대비 2등급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외부청렴도 2개 영역 중 부패 경험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중 286명이 무작위로 추출되어 설문에 응답하였고 금품 제공 및 향응에 각 1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민원 응대 시 직원들이 불철전과 매끄럽지 못한 업무 처리 등이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답변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관리와 감독 및 인허가 등 지역 분야 집중 관리와 일부서 1청렴 시대 추진은 물론 간부 공무원 청렴 모니터링을 통한 청렴 공감대 형성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 통제 및 예방적 일상감사 등을 활용하여 21년도 종합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 베이스볼 파크와
양준혁 재단과의 MOU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혁 재단과는 구민 및 청소년의 야구, 축구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7월 2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후 양준혁 재단과 구체적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세부적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아직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 4월 30일 금천 베이스볼파크 개관식을 개최하였고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6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전 예약 프로그램이 구축되지 않아 유선으로 접수받아 대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대관 내역으로는 주중에는 금천 리틀 야구단이 주로 사용하고 주말은 야구 소프트볼 협회와 일반 주민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천 베이스볼 파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백승건 구의회의장님을 비롯해 질의해 주신 유명기 의원님과 강수정 의원님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전체 그 답변부터 듣는 거니까요.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현재 우리 구 가정위탁 및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가정위탁 33명, 시설 55명으로 총 88명이며 올해 만 18세에 달하거나 연장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보호 종료된 아동은 가정위탁 5명, 시설 3명으로 총 8명입니다. 보호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9천만 원, 광역시 7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의 전세주택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립생활관과 그룹홈 등 입소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아동자립지원단 사업으로 역량교육, 컨설팅,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원업체 연계를 통해 대학생 교육비, 학업생활 보조비, 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후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발굴 연계 등을 지원하고 우리구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연 1회 이상 보호기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여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이 건강하고 밝게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정위탁보호 및 시설보호 아동에게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 시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의 졸업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여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멘토링 사업, 예를 들면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정기적인 멘토 활동과 보호 종료 아동 선배 중 자립에 성공한 선배 등 그 멘토링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호종료 아동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유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청 복합역사 진행 상황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후한 금천구청역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변 유휴토지의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 27일 우리 구와 코레일, 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역사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코레일의 복합역사 개발과 LH의 행복주택 사업, 국토부의 철도 출입 통로 신설 등 MOU 이행을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수십 차례 실무회의와 국토부 장관 면담, 정책회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MOU 체결 당시 협의한 약 150억 원 규모의 폐저유적 매각 비용을 역사 현대화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 등으로 인해서 지난 2020년 5월 18일 실시한 민간 사업자 공모가 유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 측에서는 작년 10월에 경영난의 사유로 자진 폐업한 연탄공장 부지를 역사 부지에 포함하여 개발하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지난 40여 년간 연탄공장에 의해 환경적 피해를 받아온 구민들의 보상 차원과 공공시설 부지가 부족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공공시설로 조성의 필요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복합역사 개발에 대한 기관마다 의견이 좀 달라 협상과 의논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천구청역이 지난 10년간 민간사업자 공모가 총 4차례 유찰되는 등 코레일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복합역사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적 대안으로 노후역사 개량 사업을 추진 국토부와 코레일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1년도에 준공한 금천구청역은 타 노후역사 개량 사업 대상 역사보다 노후한 영무시설과 열악한 편의시설 등으로 인해서 시설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서 복합역사 개발 계획을 우선 고려하고 있어서 노후역사 개량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노후역사 개량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코레일이 60%, 국토부가 40%를 부담하는 사업 구조로 현재 코레일에서는 악화된 재정 여건상의 사유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금천구청역의 역사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국토부의 중재 등을 통해서 코레일과 적극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노후 역사 개량 사업 선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정부의 이사대책 3080 플러스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10만 평방미터 이내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서 건축 규제와 정비 요건 등을 완화해서 열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9일 국토부에서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전국의 20곳, 서울시 11곳을 지정하였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시흥 3동과 4동,
5동 각 1개소씩 총 3개소가 후보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새로이 신설되는 사항으로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사업의 특례로는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 및 법적 용적률을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6m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여 사업이 가능토록 사업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접 블록과 동시 개발이 가능하여 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 가능하며 공공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확복하는 등 생활 SOC 건설을 위해 국비, 지방비 5대5 매칭으로 국비가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후보지 3개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명기 의원님이 말씀처럼 주민설명회 시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후보지별로 6, 7월 중에 주민협의체를 구축하고 7월부터 국토부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과 같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9월까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0월까지 도로와 주차장 등 생활 SOC 등 기반시설 계획과 구역계획 확정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주민공람과 12월에 서울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연내 관리지역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건축 및 정비 요건의 특례를 담고 있는 법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관리계획 수립 과정 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점 등으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으나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말씀을 드리며 유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통건설국 소관 4건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1건을 제외하고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구민 불편 민원사항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는 6개 업체 10개 노선에 총 8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 업체의 18대 차량은 2011년 이후 증차 차량 또는 신설 노선으로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수가 감소되어 마을버스 업체에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운영 적자 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금천 01-1번 노선은 2021년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총 5대가 휴업 중이고 금천 01번을 비롯한 노선 운행 대수나 횟수를 감축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대수를 감축한 노선은 금천 01번, 05번, 06번, 07번, 11번 5개 노선이며 운행 횟수를 감축한 노선은 금천 01, 05, 06, 07, 08, 11번 등 6개 노선입니다. 마을버스 감축 운행에 따른 배차 간격 불편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의 배차 간격을 줄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마을버스 업체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휴업 노선의 경우에도 운수업체의 휴업을 종료하고 조기에 정상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 사항 등
수시로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의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마을버스 요금 현실화 등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차량 소음 등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불편사항은 수시로 운수업체에 요청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및 보도경계석 턱맞춤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경계석 턱맞춤은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시설 정비 사업으로 2007년부터 설치 기준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기존 턱맞춤 시설이 현행 규정에 맞지 않고 교통약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고 있어 2015년 서울시에서 수립한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환경 개선 대책에서 횡단보도 단차를 기존 1cm에서 0cm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춰 턱맞춤 시설 및 점자 블록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도 경우에는 시흥대로를 시범 구간으로 선정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5억 4천만 원으로 18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00년에는 금화로 24개소에 사업비 9천만 원, 2021년에는 가산로 25개소에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 정비하였습니다. 구도는 2020년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가산 디터 1로 6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21년에는 은행나무로 외 5개 노선 80개소에 사업비 2억 원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미정비 턱맞춤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통약자 등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등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보행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및 보도경계석 턱맞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도 경계석은 시도 구간에는 총 74개소 있고 현재 완료 234개소, 미완료 540개소입니다. 그리고 구도는 총 406개소 중 완료 144개소, 미완료 262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 이동 벽산아파트 급경사 동절기 제설 대책 및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 급경사 도로는 자동 염수 살포 장치로 초동 제설 작업을 시행 중이나 지난 1월 6일과 같은 폭설 시 제설 작업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 염수 살포 장치는 기상 상황 및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초동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짧은 시간 한파를 동반한 폭설에는 효과가 미흡하고 또한 급경사로 인한 차량 정차, 사고 발생 시 중앙 분리대로 인한 회차 등 유턴 통행이 불가하여 제설 차량의 염화가슴 살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폭설 이후 금화로 벽산 아파트 구간 제설 보완 대책으로 제설제 추가 비치 및 민간 장비 바스켓을 고정 배치하여 강설 시 초동 제설 능력을 강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제설제 추가 공급을 위해 인근에 제설제 20톤을 상차할 수 있는 카고 트럭을 배치하여 이동식 임시 제설 전진 기지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화로 급경사 구간의 기존 제설 대책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어 항구적 대책으로 도로 열선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 제설대책 긴급회의에서 가산동 수출의 다리와 금화로 급경사 지역의 열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6월 초에 서울시 추경 등에 반영하도록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노후된 제설 장비에 대해서 금년에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제설 차량 및 살포기 4대를 교체하여 제설 작업을 더욱더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폭설 시에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하여 금화로 벽산 아파트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제설함 추가 비치 및 제설함 보충 전담 요원을 투입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섭 경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문화재단 이전과 공간 활용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사무실은 총 5개소로 주 사무공간은 구청 맞은편 M타워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업무 성격에 따라 금나래 아트홀, 구립도서관, 어울샘, 금천 뮤지컬센터에 나누어 운영 중입니다. 그중 문화재단의 주 사무공간인 M타워 사무실은 관내 문화예술단체와의 협업 강화를 위해 2022년 6월 완공 예정인 시흥 5동 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4층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최초 계획 이후 문화재단 사업이 점차 확장되고 인력, 회의실, 후원회실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서 시흥 5동 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4층에 M타워 사무실 전체가 이전하기에는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로 이전하기 위해 3층과 4층을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M타워 사무실은 46평으로 커뮤니티 공간 3층, 4층을 합쳐도 35평 정도로 2개 층을 다 이용한다 하여도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 문화재단이 입주하기 위해 3, 4층 모두를 재단 사무실로 이용하게 되면 해당 건물의 설립 취지인 관내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거버넌스의 독립적 활동 공간이라는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 문화재단 이전 및 공간 활용 문제에 대해 단기 및 중장기 방안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단기 방안으로는 2022년 6월 준공 예정인 문화예술인 커뮤니티 4층 사무실에는 공간을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원만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층만 문화재단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여 최초 건립 취지에 맞게 지하 및 1층부터 3층은 연습실, 문화예술인 공유 사무실, 회의실, 강당 등으로 관내 예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M타워 사무 공간은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커뮤니티 센터 근처로 이전을 검토해 보았지만 이전에 따른 부동산 비용, 인테리어 비용, M타워 사무실 원상 복구 비용 추가로 많은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여 기존 사무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안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 방안으로 추후 대략 2024년 기부 체납 예정인 기아자동차 부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 약 1,400평 정도의 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검토한 결과 증축도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 도서관, 문화재단 사무실, 기타 문화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해당 시설로 문화재단 사무실을 최종 이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재단이 도서관, 어울샘, 커뮤니티 센터 등 여러 문화시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시흥 5동 주민센터 활용 계획은 아직은 정해진 바 없으나 올 하반기 지역 주민과 활용 계획이 있는 부서들을 대상으로 촘촘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께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이전과 공간 활용 문제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태성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나태성입니다. 국내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 관련 예산 지원 및 금천 에코센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과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관련 예산 지원 및 금천 에코센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제환경국 환경과 2021년 예산은 16억 7,940만 원으로 구청 예산의 0.32%를 차지합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 예산 2억 1,700만 원, 수질환경 개선 9억 7천만 원, 대기 환경관리 2억 5,500만 원, 에너지관리 2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과 예산은 구청 전체 예산 대비 매우 적으나 환경 분야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청소 분야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소과 예산을 포함하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금천 에코센터는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3억 7천만 원으로 시설물 기반을 조성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물로는 기후변화 대응관, 지열, 태양열, 옥상 태양광 시설, 친환경 자가발전소, 태양에너지 체험장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금천 에코센터 기후변화 대응관 전시 홍보물과 태양에너지 체험장 체험기 등 시설물 노후화와 환경 이슈 변화에 맞춰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비용을 산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기후변화 대응 리더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아, 초등, 중등, 성인까지 환경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 16개 단체 161명이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등 환경문제 극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심 있는 많은 주민들이 구청과 함께 성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심각한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고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밸리를 혁신성장 밸리로 발전시켜 나가 창업, 취업,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창업지원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직캠프, 큐비트 컬처센터, 금천 영상미디어 창업센터 등 창업지원 시설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센터, 기업시민청, 패션지원센터 등 지밸리 기업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지밸리 기업이 원하는 IT, 기술직 구인 인원은 많은 반면 구직자가 적은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채용 박람회, 직업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밸리 산업단지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올해 상반기에 지밸리 우수기업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지밸리 우수기업 산흥기능요원 온라인 채용 박람회, 9월에는 지밸리 비대면 위크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이후 개관 예정인 서울시 서남권 기술특화 캠퍼스를 우리구에 유치하여 지벨리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후 취업에 연계할 예정입니다. 셋째, 청년들이 취업 역량 강화 및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여 2021년 5월 기준 940명이 취업하였고 그중 청년은 6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활동 공간 청춘 빌딩 내에 청년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며 구직자에게 취업 특강, 자소서 클리닉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년이 자립기반 형성 및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청년 미래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청년 미래 기금은 2019년도 제2의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연도별 5원씩 적립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미래 기금은 현재 청년 창업단체 입주 공간인 가칭 금천 청년 꿈터가 2023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향후 금천 청년 꿈터와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금천구는 지역 산업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구인, 구직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고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자살률 및 청년 자살률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년 우리 구 자살자 수는 73명,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8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의 연령대별 자살률은 50대에서 가장 높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에서 30대에서 25%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자살률 증가폭이 가장 큰 청년을 위한 자살 예방 사업을 강화하여 자살률 감소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비대면 내 마음 톡톡 상담 채널 구축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청년층의 상담 접근성 향상을 통해 위험군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사와 연계하여 우울증 및 마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숨은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서 관내 사회복무요원의 심층 심리검사 및 1:1 개별 상담, 또 민방위 훈련과 함께하는 우울 스트레스 검사, 영화로 보는 심리 이야기, 나와 마주보기라는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하신 분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만의 특화 사업인 심리상담 마음쉼을 운영하여 마음이 어려운 분들을 전문 상담과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 및 의도자는 구청과 보건소, 의료기관, 경찰서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의 1:1 밀접 집중관리,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대면을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집단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개인별 욕구를 파악하여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복지 지원, 취업 연계 등 전인적 돌봄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합쳐 특히 청년층 자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 자살률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수정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명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강수정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구정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